자, 지금부터 키오스크 관련주를 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촌인데, 여기 촌에서도 그린데, 우리가 도시만 나가도 사실은 이 그 편의점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꼭 편의점은 아니지만, 편의점을 예를 들면 이제 무인 시스템을 많이 장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24시간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인력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인화, 로보타 이런 거죠. 그죠? 로봇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무인화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어요. 즉, 그냥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우리가 그 신분증 그 제시하고 그죠? 제시하고 결제하고 물건 갖고 오고 이렇게 이제 무인화 시스템이 되는데 이런 무인화 시스템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키오스크 그룹이라는 거죠. 그룹이랑 참 키오스크 관련주라는 거죠. 근데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의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네트가 있고 KCT, 로지시스, KCS, 푸른기술, 파버나인,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CBDC 관련주기도 하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기도 해요. 이런 친구들 지금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의 행보가 지금 굉장히 수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차트를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한네트가 대장주였어요. 이런 키오스크 관련해서 막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얘기가 나온다거나 뭐 키오스크 얘기가 나오면 항상 한네트가 제일 빨리 대장으로 뛰나갔습니다. 뛰나갔는데 월봉이치를 봐야죠. 내가 어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월봉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이슈를 갖고 있더라도 여기서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반드시 바닥에 사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바닥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왜 바닥은 저점이 완벽히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저점이 완벽히 확인이 되려면 다중바닥이 그려져야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테슬라가 왜 바닥이죠? 이제 100달러 찍었으니까. 근데 한네트도 한네트가 됐든 KCT가 됐든 로지시스가 됐든 KCS가 됐든 간에 한 번 바닥을 찍지 말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려주는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이 확보가 되는 안정감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게 되면 이걸 외바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외바닥일 때는 약간 주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건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한네트가 예전에 14,000원까지 저점이 얼마였냐면 1,700원짜리였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이 세력들이 작업을 띄울 때 제가 10배 정도 띄운다고 그랬죠. 오늘 꼭 세력들이 꼭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점이 14,000원이나 15,000원, 17,000원을 찍게 되면 1,400원, 1,500원, 1,700원을 찍게 되면 세력들이 이 주식을 끌어올릴 때 맥심으로 끌어올릴 때 10배, 14,000원, 17,000원 여기를 찍어요. 이건 한신기계나 한일사료를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언제부턴가 조정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떨어뜨렸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얼마를 찍었냐면 저점이 거의 4,000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많이 떨어졌는데 추세 전환과 턴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장기적인 지표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볼 때는 5개월 선을 보거든요. 뚫어주고 있죠. 엄연히 뚫어주고 있고 외바닥이기 때문에 주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5주선 돌파 안짝 해놨을 때 우리는 이 주식이 추세 전환과 턴이 됐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5선 전환의 추세 전환과 턴이거든요. 요때 날라가죠. 이건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때 이만큼 날라갔고 이게 주봉이라 얼마 안 된 것 같지 가격으로는 30%가 넘어요. 요렇게 올라갔고 5선 타자마자 올라갔고 5선 타자마자 올라갔고 자, 중요한 거는 한네트나 우리나라 지수나 똑같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한네트는 지금까지 우하향하면서 20주선 이하를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수를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를 봐도 우하향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0선이 올려놓은 적이 없죠. 즉 중장기적인 지표가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해놓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추세 전환 했어.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네트도 역시나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20주선만 안 깨면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되게 되고 5주선이 20선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죠. 일봉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잘 좋은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주식은 거래량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잘 터졌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 해드리죠. 내가 주식 공부를 하려면 물론 다른 책도 좋지만 여러 가지 책도 좋지만 굳이 내가 주식 공부를 하려면 거래량에 관련된 책을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이러한 거래량에 관련된 책들이 나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 많으신 분들이 제가 이제 어제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차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보조지표가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보조지표 엄청 많아요.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시장 강도 지표, 가격 지표. 근데 오늘 공부하실 분들은 때로는 공부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면 좋겠지만 전 다 해봤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옛날 낚시 얘기했죠. 낚시. 많은 보조지표를 쓰면 쓸수록 머리가 아파져요. 머리가 아파지고 밤새도록 보조지표를 공부해.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주식 공부거든요.
시황 정리를 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도대체 바닥에서 누군가 왜 거래량을 싣고 있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비스를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 자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비스를 언제 얘기했냐면 이럴 때 얘기했습니다. 자비스가 자꾸 수상하다고. 왜 수상하냐면 월봉 바닥에서 이때 지금 여기가 있죠. 지금 엄청 올라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가 못 볼 거라고 그랬어요. 월봉 바닥에서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매집봉을 갖고 들어오죠. 누군가가 거래량을 실는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밀렸을 때 바닥권에 왔을 때 웬만하면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쭉 날아갔어요.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런 데서 주식을 사게 되면 여기도 가고 241조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다 갔어요. 다 갔어. 물론 아직 안 간 전기차 관련주들도 나중에는 뭐 어제 미진 씨가 전기차가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할 건 없어요. 나중에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그죠? 한네트가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지금. 물론 다시 떨어서 이런 데 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외바닥이기 때문에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은 선상이 맞아요. 자, 한네트만 그린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흐름과 수상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많은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BDC 관련주인데 KCT를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KCT도 다중바닥은 아니에요. 외바닥이죠. 자, 그런데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죠. 5개선 위에 있고 두봉에서도 5선 위에 있어요. 제가 멤버방에서 이 한네트나 KCT나 로지시스를 잘 보고 있어야 그랬거든요. 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우리 종목들은 뭐 밀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전날 잘 사놓고 있거나 잘 보고 있던 어제 다 날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어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종목들이. 우리 관심 종목들이 전문에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그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거죠. 거래량과 매집봉을 이해하고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지만 알면 시장이 어제처럼 안 좋아도 날라간 종목 투성이죠. 엄청 많이 날라갔어요. 어제. 마찬가지로 한네트나 KCT나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이 올라갔더라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 누구도 맞추질 못하기 때문에 저도 종목 추천은 안 해요. 안 하고 단지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알려드리거든요. 또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요. 저는 리딩방이나 뭐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본인이 정확히 해주셔야 되죠. KCT를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외바닥이긴 한데 주봉에서 엄연히 5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KCT는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20주선도 뚫어버렸어요. 추세가 굉장히 강하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앞전에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주식은 거래량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라고 그래서 막 꼭 제가 몇 천만 주씩 터질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냥 300만 주만 터져도 돼요.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량의 크기예요. 이게 50만 주가 되든 10만 주가 되든 만 주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300만 주가 터지긴 했는데 만 주가 되든 10만 주가 되든 20만 주가 되든 1000만 주가 되든 간에 어쨌거나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었죠. 어디서? 월봉 바닥에서. 이분들이 세력이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세력들이 주식을 여기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어? 말도 안 되겠죠.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걸요. 아마 이런 데서 싸게 사가지고 좋은 뉴스를 내보내요. 막 이런 데서 엄청나게 좋은 뉴스. 막 KCT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CBDC 그룹주가 될 것처럼 얘기해. 여기서 팔겠죠. 근데 세력들은 여기서 사겠죠. 싸게 사는 거예요. 세력들도. 그런데 그러한 위치가 바로 모든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절대 못 속여요. 프로그램에 정확히 찍히죠. 그래서 거래량을 바로 우리가 주식의 선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뛰기 전에 알려드렸죠. 이 뛴다면 의미가 없어요. 뛴다면 누가 얘기 못해. 그죠? 자, KCT를 제가 언제 얘기 드렸냐면 여기서 땡땡이가 생겼죠. 지금 3일 정도. 요 옆으로 가는 3일간의 땡땡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바로 생기고 뛰는 애들도 있고 요렇게 옆으로 지지분전에 간 애들이 있어요. 요 공간에 개인들이 싹 털려요. 요 공간에 너무 지겨워가지고 요거 잘 버티라고 그랬죠. 어떻게 됐냐? 어제 그냥 빵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많이 간 게 아니어도 17% 갔는데 물론 어제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는 17%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제 같은 날 쫓아가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이틀 동안 땡땡이를 그릴 수도 있고, 하필 또 어제 미증시가 무너졌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하루 쉴 수 있죠. 문제는 만약에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어제 쫓아가 사신 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쫓아가 사지만 않았다면 미증시 무너졌는데 조정 들어오겠네?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봉 한번 떨어지면 오늘 쉬었다가 내일 사시면 돼요. 너무 쉽죠. 주식에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바로 내동매매예요. 내동매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20선만 깨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는 게 돼요. 사실 보안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나 게임 로봇 관련주가 나쁘진 않지만 어디에 가 있냐면 K시트를 기준으로 다 여기가 있어요. 로봇주들은 전부 다 여기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는 높다는 거죠.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기가 있는 애들이 많고, 즉 지수가 살아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떴기 때문에 괜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주식 지수 조정 한번 딱 들어오면 뚝 떨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조정이라는 게 언제든지 올 수 있죠. 그런 조정을 거치는 종목을 피해가려면 아직도 바닥권에서 안 움직인 단단한 주식을 사야지만이 시장이 무너질 때 내가 주식을 사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땡땡이의 지표는 굉장히 좋은 게 되고, KCT는 오늘 음봉이 떨어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로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지시스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정확히 외바닥인데 똑같죠. 차트 3개가. 한네트, KCT, 로지시스, KCS는 똑같아요. 차트가. 단 유일하게 KCS만 다중바닥이에요. 자, 어쨌건 자, 로지시스도 외바닥이긴 한데 월봉에서 5개월선을 정확히 떨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 전환 해준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일선 위에 있죠. 차트가 다 똑같아요. 추세 전환 해줬어. 뭐가 들어왔냐? 의미는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로지시스 언제 얘기했냐면 요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자,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그죠? 로지시스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사라고.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갔다가 거래량이 터질 때 파는 거예요. 많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안 해. 좋은 말이에요. 대신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졌다가 거래량이 없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숨어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숨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주일에서 2주일. 아무리 늦어도 한 달만 가만히 있으면, 빠르면 3일이면 되고, 한 달만 가만히 숨어 있으면 세력분들이 알아서 착하게 다 올려줘요. 왜? 그분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지시스 같이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죠. 호가창 보고서 매일, 호가창을 매일 보고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겨워. 이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막 너무 안 움직이는데 꼼짝도 아니야. 거래량이 하루에 뭐 이렇게 16만 주밖에 안 터져. 이래 놨더니 날라가죠. 빵 때렸어요. 내가 파니까 왜 날라갔지? 지겨워서 팔았더니 날라갔네. 이날 16% 갔어요. 그런데 KCT도 어제 17% 갔다 그랬죠. KCT 상황이 로지시스의 딱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 그러면 자, 로지시스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다시 5선을 찍거나 음봉으로 떨어지면 다시 매수. 이틀간 땡땡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땡땡이 생겼죠. 이 친구가 오늘 5일선만 할게 하면 또 뛰겠죠. 앞으로 어디 가냐? 똑같아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주식이 너무 싸죠. 우리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지금 여기가 아니죠. 이런 데가 아니에요. 특히 우아향할 때가 아니에요. 단지 외바닥은 목표가 근처를 찍게 되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5개월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잘못하면 이런 데도 오고 이런 데도 오겠죠.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손절 라인을 5개월선을 잡고 깨지 않는 자리. 근데 대신에 좋은 건 주봉에서 20순위에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이 친구도 단 한 번도 없는데 요번에 올려놨죠.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도 모르는 CBDC 키오스크 관련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알 정도의 뉴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 개인이 알 정도의 정보는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초록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은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돈도 벌고 그러거든요. 세력들이겠죠. 우리는 그런 거에 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 뉴스가 제일 많이 뜨는 자리는 어디냐면 한네트가 이렇게 예전에 2,000원, 3,000원 하다가 14,000원 간 이 자리. 여기서 그렇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온갖 모든 좋은 뉴스는 월봉 고점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분들이 여기서 물리죠. 이런 데서 잘못 물리면 앞으로 3년, 5년, 10년 걸려요.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일 때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죠.
막 곧 막 10만 원, 20만 원 갈 것 같아. 근데 결국 5만 원 왔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믿지 마요. 대신에 참조 정도는 하시는데 그 뉴스가 떴을 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월봉에서 고점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로봇주들이 엄청 상황이 좋죠. 많은 분들이 로봇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로봇은 올 시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올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로봇주가 지금은 월봉에서 고점인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가 고점에 딱 물렸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분명히 로봇 시장이 온다는데 야, 로봇 ETF가 수익률이 1위라는데 나는 로봇주 사서 왜 물렸지? 이 얘기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는데 내가 8만 5천 원에 왜 물렸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마요. 주식에서 뭘 믿어야 될까요? 주식에서 뭘 믿어야 될까? 뉴스나 정보를 믿지 말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싼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금이 아무리 좋고 달러가 아무리 좋고 한네트가 아무리 좋고 게임주가 아무리 좋고 로봇주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13원에 사면 뭔 의미가 있어요? 7만 원에 사야지. 그죠? 마찬가지죠. HLB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나 정보를 믿지 말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어딘지 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는 건 자리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정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부자가 알면 그 정보도 알 리도 없고 제가 알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공부한 사람들은 초록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뉴스나 정보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는 게 정석이고 우리 멤버님들하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죠. 미리미리 자리를 봐놓고 내가 어디서 진입해야 될지를 미리미리 알아놔요. 알아놨다가 들어가죠.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가요. 싼 가격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시장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시장이 안 좋은지를 몰라요.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안 좋나? 근데 결국은 만약에 우리나라 2,500개 중에 막 150개, 200개밖에 안 올라가, 300개밖에 안 올라가. 그러면 제가 선택한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금방 설명드렸듯이 저는 한네트나 KCT나 로지스, KCS에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 그런데 KCS의 월봉 H가 어디에? 여기죠. 이 친구는 그나마 외바닥도 아니에요. 다중바닥이고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어요. 단지 20개선이 가깝기 때문에 마진폭은 좀 작아요. 자, 주봉에서 다른 친구들은 지금 여기 있어요. 다른 친구는 한네트, KCT는 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갈 자리가 더 있겠죠. 여기까지 갈 건데 KCS가 대장주로 빨리 뛰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먹을 폭이 좀 약해요. 하지만 이렇게 자리만 안 깨고 있거나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 이글루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글루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월봉에서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죠?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당시에 요 다음에 요 다음 달에 5개월선 이번 달이죠.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고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알려드렸죠. 갔어요. 오버슈팅이 나와버려 여길 가버렸어. 이거 일봉에서 해놓고 보면 제가 동그라미 그려줬어요. 예전에 이걸로 사시려면 여기서 사는 게 맞습니다. 왜? 얘네들 때문에. 이게 세력이거든요. 그랬더니 빵 때려 여기가 있어요. 지금 7,000원 가도 7,000원. 이게 얼마야? 7,600원 갔어요. 지금 5,000원 하던 게. 무슨 얘기냐면 KCS가 여기 있죠. 지금. 어디 갈 거냐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세력이죠. 이분들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KCS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주예요. 철도 관련주이자 CBDC 관련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 철도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건물을 짓거나 뭐를 지려면 도로가 먼저 깔려야 되는 거예요. 뭐를 날라야 되잖아요. 물자를 나르려면 당연히 철도가 있어야죠. 철도가 제일 빠르죠. 제가 KTX 타봐도 KTX가 제일 빠르던데. 시간도 아끼고. 자, 그런데 그래서 철도 관련은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어쨌건 푸른 기술 기술적으로 봐도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량 거래가 빵빵 터져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벌써 몇 번 떴기 때문에 딱 5일선을 깨게 되면 20분까지 밀릴 수 있어가지고 무조건 분할 매수. 이 친구를 물렸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물렸을 때 월봉에 이런 데서 물리는 게 아니죠 지금. 물려도 여기서 물리는 거예요. 더 사면 되지 뭐.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금리 중단이 되고 먼저 금리 인하가 되면 더 뛰겠죠. 요건 파버나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야 어디 가겠어? 코로나타가 여기인데 갈 데도 없습니다. 5교선 위에 있고 이 친구도 앞전에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죠 지금. 파버나인은 굉장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날도 순간 10% 뛰었거든요. 언제 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파버나인 잘 두고 계시고 무조건 한 3, 4일 안 움직인다고. 야, 내가 산 주식 샀는데 3일이나 됐는데 잘 안 움직여. 제 생각엔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야, 내가 주식 산지 한 달이 됐는데 상한가를 안 가네. 제가 살 때 한 달밖에 안 된 거야. 엄청난 그 욕심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은행이나 적금을 들면 막 연 5%짜리 찾아 나서잖아. 물론 주식을 꼭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단지 3일, 일주일, 뭐 15일 안 움직였다고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너무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중장기 투자나 스윙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단타나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초고수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0.5%에서 0.1% 안쪽, 뭐 1%도 안 되셔요. 이분들이 그게 가능한데 많으신 분들이 그 레벨에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건강도 포기해야 되고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오로지 그것만 해도요. 그러고도 성공 확률이 1%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미리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이 회사가 어떤 일이 커질지 알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알고 미리미리 주식을 싸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주식 투자예요. 이해하셨죠? 바닥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이 주식이 싸다는 판단이 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히려 더 사야지. 그죠? 자, 우리 컴퍼니 K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제가 컴퍼니 K 멤버들 저희가 자랑 좀 할게요. 자, 제가 컴퍼니 K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컴퍼니 K를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를 언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월봉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차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량 거래가 어떤 대량 거래냐면 최소한 이 앞전에 있는 물량을 싹 잡는 대량 거래예요. 이 친구가 이게 세력이에요. 제 생각에는 어디를 갈 거냐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물론 바로 가진 않았어요. 다음날 땡땡이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제가 땡땡이라고 그러거든요. 땡땡이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날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첫 번째 목표가 여기가 되겠죠. 241선이니까 진짜 갔어요. 빵 때렸죠. 그죠? 자, 갔는데 여길 갔죠. 여기서 일단 매도. 그러면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대신에 내가 이 친구를 중장기로 두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차피 여기 갈 거니까. 어떻게 됐냐? 날아갔죠. 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쭉 들어와서 지수 무너지면서 제가 두 번째 매수 타임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매수 타임이 돼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그 대량 거래가 들어온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요게 두 번째 매수 타임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퍼니 K를 멤버님들한테 이때부터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없죠. 즉 예전에 앞에 거래량이 터진 애가 거래량이 없이 조정받을 때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실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결국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수익률을 찾아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여기를. 맞죠? 제가 얘기한 대로. 그죠? 예전에 여기서 사게 되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왔죠? 진짜 왔어요. 단지 이 조정 기간이 있었는데 요걸 잘 버티는 게 중요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는 것. 이게 실력이에요. 여기서 단지 며칠 떨어지고 안 올라간다고 너무 안 올라가는데요. 아, 얘 샀는데 두 번째 매수 타임이 여기요. 얘 샀는데 3일 동안 꼼짝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죠. 요걸 못 버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금방 알려드린 대로 한네트나 KCT나 얘네들이 지금부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엄청 지겹겠죠, KCS. 그런데 결국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CBDC뿐만이 아니라 게임주도 그렇고 예전에 데이터 소리도 마찬가지로 잘 알려드렸죠. 이런 데 사시라고. 나무 기술도 제가 뭐 이런 데 알려드렸고 지금 못 잡아요, 얘네들. 지금 나무 기술이나 데이터 솔루션을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데이터 솔루션을 제가 살아오란 자리가 여기인데 이제 여기 와 있죠. 이거 시장 무너지잖아요. 지수 무너지면 여기 뚝 떨어져요. 이제 와서 데이터 솔루션을 사면 어떨까요는 제 영상을 안 보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그죠? 잘못해서 급락했다. 내 계좌에 엄청난 손실이 오죠.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5G, 6G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월봉 바닥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높은 애들 많아요. 그런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건 제가 따로 멤버방에 알려드릴게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HLB 좀 볼게요.